안녕하십니까. 저희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스마트팜을 식물 재배기에 접목시켜 가지고 산삼을 식물 재배기에서 기르는 그 방법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낯선 주제이고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가만히 들으면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사냥삼을 재배기에 넣어서 재배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용어에 대해서 아주 낯설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걸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조금만 교육을 받으면 웬만한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팜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스마트팜을 적용할 것인가? 산에서 심었던 것을 수확해서 그걸 사와서 포트에 넣어서 그 기계에 넣으면 기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사람은 5% 정도밖에 할 일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직장에 다니면서 주부들이 그리고 아이들이나 노약자들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걸 기계화시키고 가지고 스마트 기계 속에서 재배해야 되느냐?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산을 일구어서 농장을 만들고 거기에 돌이나 나무 뿌리, 풀뿌리를 캐내야 되고 산에서 기르다가 보면 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후가 가져다 주는 피해, 그 다음 진성이 가져다 주는 피해, 사람들이 또 소를 타기 때문에 삶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해를 받아서 농사를 망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팜 시스템은 기계화시켜서 이걸 가지고 노동력을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고 손실을 줄이고 시간을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스마트팜이 주는 그 가장 큰 유익은 농사 짓는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농사 짓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절감이 됩니다. 농장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장치를 다 해놓고 여행을 다녀도 괜찮고 해외도 가도 괜찮고 출장 가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이 스마트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짐승이나 병축의 대부분을 쉽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은 조금만 충격을 가하면 잎을 따고 들어가서 동면에 들어갑니다. 한 2, 3년 동안 안 나오면 같이 뿌렸던 씨가 3년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같은 거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그 함유량입니다. 약성분이 똑같아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같이 제품을 만들 수도 없고 그걸 또 매번 분석할 수도 없고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팜 시스템은 기계가 다양합니다. 요즘 그 대기업에서 내놓는 식물, 그래 채소, 야채들 갖고 먹는 가정에서 냉장고형 같은 것은 그 대기업에서 하는 일이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해서 그리고 비행기나 드론을 동원해서 오래전부터 거대한 농장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스마트폰에 집어넣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걸 통해서 지금은 10평짜리 컨테이너에 또 5평짜리 컨테이너에 그리고 1평 정도 되는 그 표준 재배기에서 삶을 기를 수 있는 시스템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수경 재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삶도 인삼도 그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전시킨 것은 우리 농업에 큰 그 유익이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그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만 그냥 요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포커스를 게르마늄을 식물이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기계를 제작했기 때문에 저희의 것은 좀 센시티브하고 특별한 거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저희 목적에 맞는 스마트팜을 스마트폰에다가 연결시켜서 농사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은 어차피 그 적은 공간에서 높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고인력, 그리고 고가의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GNP가 6만 불, 7만 불 되는지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방문을 해서 당신과 당신의 그 부인이 같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한 달, 1년에 6, 7만 불을 버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부수입을 가지고 올린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물었더니 저 닥터 몰더라는 친구였는데 스웨덴에서 온 친구입니다. 부인은 수의사고 그 분야의 직장에서 전문의로 일을 하는데 오후에 돌아와서는 부수입 가지고 상당한 수입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물었더니 경주말을, 그러니까 종마죠. 좋은 말을 30마리를 기르는데 큰 정원에다가 그 말을 풀어놓고 기르면서 하는 일이 주로 뭐냐, 경계를 정해놓고 그 바운더리 울타리를 해놓고 그 울타리 안으로 독사가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주 그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한 달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물었더니 말 한마리가 30억이라는 겁니다. 그걸 30마리를 기르니까 900억의 그 자산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종마가 씨를 받을 때 그 교미 한 번 시키는 게 때로는 1억이 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인이 직장 생활하면서 말 30마리 길러서 1년에 개인 소득이 7만 불, 8만 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뭘 하느냐 물었더니 자기는 그 의사인데 저 오후에 돌아와서 도시 계획을 하는데 어떤 뭐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수입으로 굉장한 그 소득을 올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을 가지고 산양삼을 길러서 그 기계 하나에 한 달에 500포기를 길러낼 수 있다면 그건 상당한 수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고소득, 고인력, 고가 품목 이런 것을 자꾸 연구해서 개발해가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선진국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농사 분야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저는 산양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산양삼을 한 사람이 가정에서 하루에 30분 일을 해서 500포기를 길러낼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수익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 만난 어떤 그 교수 부부를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들은 프로젝트를 해서 그 남편이 소위 그 하나 전자계통에서 중요한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부인에게 벤츠 사주고 본인도 벤츠 타는 그 따로 벤츠족이 되는 거죠. 이런 그 고부가치, 고인력, 그다음 고수익 이런 쪽으로 하게 되려면 전문적인 어떤 자기만의 남들이 추구하기 힘든 그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그래서 발명, 발견, 프로젝트 성공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해가는 젊은이들 보면서 앞으로 그런 시대가 금방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재벌이 건강을 위해서 산삼 3뿌리를 샀답니다. 그런데 그게 20년, 30년 된 것이기 때문에 한 뿌리에 상당한 그 고가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뿌리를 먹으면서 30분을 씹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엔 더 이상 못 먹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까웠어요.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산삼은 비쌉니다. 자연산삼이든 산양산삼이든 비쌉니다. 마음대로 마음 놓고 먹을 만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걸 하면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먹어본 게 한꺼번에 2뿌리입니다. 그런데 고서를 읽다가 보니까 남자는 하루에 3뿌리, 여자는 하루에 2뿌리를 먹으라는 겁니다. 저는 제 양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가 가정에서 냉장고가만한 기계에 넣어서 1년에 한 달에 수백 뿌리를 길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 가지고 고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고급 인력이 되는 겁니다. 이 산양삼을 가정에서 스마트 시스템, 스마트팜, 스마트폰으로 수백 그루씩 길러내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고부가가치, 고소득을 올리는 고급 인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